네, 이분은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지난 8월 이후 3달 동안 아파트 매매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이 전세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의 노도강 지역에도 고가 전세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 전망인지, 자, 내년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나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고민 중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한 분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참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 그 교수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예. 고준석 TV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예. 부동산 관련 동영상이 한 120편 정도 게시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비롯해서 2030 세대 종잣돈 마련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집 마련, 또 이제 은퇴 생활자들에 대한 이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게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유튜브입니다. 네, 일주일에 2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1년 정도 됐잖아요. 작년 이맘때쯤 개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독자 많이 늘었습니까? 구독자는 뭐 의외로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늘지 않았다고요? 네, 한 10,000명 정도. 그래요? 네, 유튜브 어려워요. 네,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8월 이후부터 좀 살펴보면 이게 참 이런 현상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전세값이 매매값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은요. 지난 9월엔 전세 가격 상승률이 2.09%로 매매 가격 상승률 대비 0.09%포인트 높았어요. 그런데 10월 달 들어서면서 이 폭이 0.62%포인트로 커졌고요. 급기야 이제 11월에는 1.2%포인트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전세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공급 부족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로 좀 이동한 거 아닙니까? 전세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주요 이제 뭐 근본적인 건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거고요. 세 가지 주 원인이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데 하나는 저금리에 따른 전세 물량 감소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예전에 이제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이자 소득으로 생활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거든요.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0.9%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에 90만 원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이거를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 물량이 줄어드니까 대기 수요자는 계속 있는데 수요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금리를 꼽으셨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전셋집에 계속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매물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세 번째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2년 이상 이제 실거주해야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규 또 이 전세 물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면서 월세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월세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월세 가격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보유세가 월세에 스며들어서 이제 전가가 되는 걸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518번님도 월세도 엄청 오르고 매물도 없다고 네, 지금 현 부동산 그렇습니다.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크죠. 우선 이제 전세 가격 상승폭을 말씀드리기 전에 거래량이 엄청 줄고 있어요. 그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은요, 전세 거래량이 엄청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전체 전세 거래량이 지난 7월 13,392건에서 8월에는 1,289건, 9월에는 8,157건, 10월에는 8,201건, 11월에는 5,735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무려 11월 달이 7월 대비 지난 7월 대비 42%가 줄어버렸어요. 예, 절반 가까이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노원구거든요. 노원구의 거래량을 살펴봤더니요. 물론 이 자료도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989건에서요. 8월에는 764건, 9월에는 669건, 10월에는 672건, 11월에는 484건, 무려 7월 대비 48.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가격은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로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한번 이 지역의 이제 아파트 단지를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조금 살펴봤더니요. 노원구 중계동에 가면은 건영 3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8일이죠. 그러니까 12월 8일 날 8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 경우 7월 전세 계약이 체결된 8건 7월 달에 이제 8건이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때 평균 가액이 5억 5천에서 6억 3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억 2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지난 8일 날 계약된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참고로 지난 11월 24일 같은 평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여기가 이제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걸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 상계동의 또 다른 단지 주거 6단지를 보면은요. 전용 면적 58.01 제곱미터의 경우 11월 전세는 3억 2천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공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전세 최고가액은 2억 2,5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약 이게 굉장히 소형 아파트인데 약 이제 9억 9,500만 원 정도가 이제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지난 11월 3일 같은 평형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공시되어 있고요. 한 군데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강북구인데요. 미아동에 가면은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1단지 여기 전용 면적 84.97 제곱미터 이 전세 가격이요. 지난 11월 9일 날 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전세 가격은 지난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5억 5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이제 많이 또 올랐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지난 11월 10일 거래된 이 아파트 같은 평형 매매 가격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걸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오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도강 지역은
흔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없었죠. 이런 네.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몇 가지로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 특히 노도강 지역, 특히 이제 노원구 중계동 같은 경우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예, 맞아요. 서울 예. 지역에서도 이제 평가가 되는 곳인데, 예. 다만 이제 서울 중심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약간 이제 다소 떨어지는 지역, 차가 이제 정체가 많이 돼서 예. 그랬는데 교통 환경이 앞으로 이제 개선이 많이 될 지역 중에 또 하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기존에 이제 147호선 지하철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지하철이 다니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설되는 경절천 노선이 지난 7월에 착공이 됐어요. 바로 이제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동북선 경전철이죠. 예. 이게 이제 2025년 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여겼던 중계동, 특히 이제 은행 사거리가 여기 교통 사각지대였죠. 은행 사거리를 비롯한 노원구, 강북구 일대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여기 GTX C 노선이 의정부에서 이제 수원역까지 가는 GTX C 노선인데요. 예. 여기 예정 잠정역으로 창동역으로 이제 거쳐가게 돼 있어요. 창동역을 거쳐서 삼성역, 양재역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 더 좋아지고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상계동 지역은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약 3만 5천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상계동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이제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에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매 수요도 몰리고 있고 전세 수요도 몰리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는 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노도강 가야 됩니까? 노도강으로 이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노도강 지역도 향후에 교통 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오르겠네요. 오른다기보다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작은 계획이 서 있는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르면 발생되는 문제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요. 우선은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자극하게 돼서요.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80% 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깡통 전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 가격이 혹시라도 10%에서 20%만 떨어지더라도 전세돈을 돌려받는데 무지 애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춰놓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세 가격이 매매 시세 대비 80% 넘는 곳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좀 피해서 전세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월세보다 전세가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집을 구하는 거고 전세 가격은 그로 인해서 연일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고 저는 참 내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저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내년에도 네.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하고 뭐 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러한 예. 현상이 뭐 확 바뀌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의 경우 이제 노원구라든가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중위 가격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에서 아파트 가격 또 매매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이렇게 이제 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노원구 상계 중계동 아파트 전세 및 매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 전세 및 매매 가격 상승세는 예. 내년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공급이겠죠. 공급이죠, 공급. 예.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021년도에도 그 상승세는 뭐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서울의 비싼 전세를 사느니 계약을 하느니 네. 수도권 좀 벗어난 지역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네. 지금 4804번님도 파주 운정 신도시 한 달 사이에 엄청 급등했는데 향후 변동이 있을까요라는 질문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주 운정은 이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곳 거기 이제 마지막 출발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가격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파주는 사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전세 난민들이 지금 그런 지역으로 가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뭐 서울로의 교통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인 경우라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오른다기보다도 실수요자가 이제 교통환경, 광역 교통망이 갖춰진 곳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하는데 김포, 파주 이런 쪽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김포, 파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김포 지역은 지난번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네,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김포 지역도 사실은 이제 김포 경전철이죠. 골드 라인이 지난해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는 그 역사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 상승률이 꽤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매수세는 뭐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518번님, 저는 정부 말 듣고 집값 내린다고 해서 마이너스에 팔았더니 제가 집을 팔고 나서 4억이나 폭등했습니다. 월세도 못 구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다주택자 투기로 몰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시장경제 원칙을 따랐으면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이제 뭐니 하더라도 규제보다는 가격을 잡는 데는 공급 정책이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784번님, 내년 3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에서 가까운 곳에 괜찮은 매매 물건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도 아주 일부이긴 한데 전세 대출로 마련한 상황이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서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이 줄었다는 기사도 봤는데 한도는 얼마나 변동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기존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요. 주택을 이제 매수하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담보대출 비율이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9억 원 이하이냐 초과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갈리는데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는 40%까지, 초과는 20%까지 LTV가 적용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30%로 이렇게 이제 달리 적용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로 오르면서 빌라에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빌라 지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에 빌라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파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작은 기획에 맞춰서 빌라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은 예. 처분하고 갈아타는 건 괜찮은데 지금 뭐 처분해서 전세나 월세로 가는 거는 뭐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뭐 부유하면서 제2의 이제 내 집 마련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요. 네. 예. 2189번님, 예.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사인이 왔네요. 시간 금방 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